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지사 맡고 있는 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저희 마리오스 스타폴로스 CEO가 저희 전반적인 RPA에 대한 내용하고 기존의 저희 전략, 그다음에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AI와 어떤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부분을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니코스가 에이펙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으며 어떻게 넓혀갈며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사실은 한국만 관심 있잖아요. 어떻게 키울지 한국에 대한 시장, 그거에 대한 관심 부분이어서 여러분하고도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제 지금 생각 그리고 앞으로 할 생각을 조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큰 내용들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한국에 대한 시장, 두 번째는 어떻게 성장 지금 하고 있으며 만들어 가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RPA가 어떤 부분인지 저는 좀 지향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6개월밖에 안 됐어요. RPA를 알고 시작한 지가 그걸밖에 안 됐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되셨던 분을 봤을 때 한 2년 정도가 가장 오래 RPA를 경험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인터뷰도 하고 고객을 만나보고 심지어 그 경쟁사의 고객분, 경쟁사의 파트너, 프리랜서분도 만나 좀 더 객관적인 예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결론들을 얻었는데요. 물론 아주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한국의 RPA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원 절감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죠. 두 번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AI 수준 정도를 충분히 이 RPA가 들어와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시작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들, 저와 같은 패키지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우월하게 보여지고 그 기능들을 필요로 해서 중심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확산이 될 거라 예상을 하신 거죠. 교육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또 쉽다고 하니까 이건 현업들이 하는 거니까 와서 충분히 확산이 될 거라 기대를 하신 것 같죠. 현황은 어떠신 거죠? 여기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사실은 저희 고객이시거나 또는 저희 이외의 다른 프로덕트를 아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전부 다를 성취하시고 구축하셔서 이루신 고객들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인원 절감은 현실적으로 보면 인원 보조더라고요. 이 친구가 RPA라는 봇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을 대체하는 것보단 뭔가 나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정도가 현실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비용을 절감했을까라 또는 하고자 라고 생각을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운영 비용이 상승하는 RPA 팀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걸 또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이 매년 비용을 또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익숙하지 않은 모델인 거죠. 애뉴얼로 또 비용을 저희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초기에 우리가 파일럿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본 게임으로 갔을 경우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상승 등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I 수준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념을 조금 더 저희가 인지를 하고 해야 될, 아까 저희 CEO께서 말씀하셨지만 RPA와 AI는 별개라는 거죠. AI는 머리라면 RPA는 이제 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조금 더 구별할 수 있다라면 RPA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태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기계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흉내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AI는 어떤 건가요? 기계나 어떤 그 컴퓨터가 사람 정도의 인지를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약간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어난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쨌든 RPA가 곧 AI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AI 수준에 기대했던 기대치만큼은 지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반적인 RPA에 대한 기대치나 확산이 좀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패키지 우선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넘버원 브랜드고 레퍼런스 굉장히 많고 유명하고 해서 만나봤더니 실제로는 수행사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덕트라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더스트리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았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쉽게 확산할 수 있지 않았더니 BIT 담당자 입장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툴이고 여전히 영어로 돼 있고 익숙하다고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내재화의 한계가 있고, 자, 이 부분이 현재 RPA 시장의 현황이지 않냐라는 거 이제 제가 나름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개선을 해야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결국은 RPA를 뭔가 어떻게든 한번 이 친구는 쓸만하니까 활용하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데 과연 제대로 된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RPA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서베이의 두 군데 정도 제가 아닌 다른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2017년도니까 약간 초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선택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확장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문제가 응답이 많았고, 개발사의 구현에 개발사가 제대로 지금 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업무 이해 자체를 개발사가 못하다 보니까 이해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직 갭이 생기지 않나라는 거죠. 또 제품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고객도 응답도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너무 높은 기대치가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RPA에 대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모든 벤더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만족스러운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는 정말 손꼽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거죠. 또 국내에서 여기 잘 보이시는 분이 포스리에서 검토를 한 것인데, 보시면 실제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사람이 실제로 ERP 치는 것보다는 더 느리더라. 이게 훨씬 빠른데 이거 굳이 내가 왜 해야 됐지 이거를? 이런 피해성이 다시 한번 역으로 올라오고요. 현업에서. 그 다음에 예외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은 사람이 계속 간섭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는 일이니 이거 결국 우리는 이제 저희는 어텐디라고 부르는데 언어텐디라고 불렀던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무인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나오고요. 일일 마감을 자동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일이 지치다 보니까 결국은 일일 마감이 안 되고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인터뷰, 물론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RPA를 처음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처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저 나름의 분석은 세 가지의 답이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RPA에 대해서.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집행하고 쓰다 보니까 생기는 기대치와 비슷한 말씀인 거죠. 너무 복잡한 설계들을 여기에 맡긴 것이 아닌가, 역시. 그래서 RPA는 진화할 겁니다. 합니다만 현재 저희까지 한 저희가 2년 정도 RPA를 적용해 본 케이스의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팀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think big, start small입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제안드리는 그림인데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은 분명히 파일럿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한 파일럿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어디에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게 서버에 있는 전반적인 기간염의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개별 담당자들의 데스크탑에 있는 프로세스인지 두 개를 한번 보고 어디가 비중치가 많은지, 그러면 우리한테 적절한 솔루션인가나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펼쳐놓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재까지 예상은 되시겠지만 한국은 대부분 빅뱅 서버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왔고요. 대부분의 지금 한국의 플레이어도 저쪽으로 집중을 해온 게 맞습니다. 저희조차도 프로세스 로봇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한 게 맞습니다. 당연히 복잡성은 서버급은 높겠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쪽은 낮을 겁니다. 위험도는 뭐 서버급은 높을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 매니징하에 따라서 데스크탑은 뭐 낮을 형태가 되게 많겠죠. 리스크도 그렇고요. 초기 투자 금액 당연히 낮겠죠. 당연히 컨설팅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급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뭐 BPM, BPR 프로젝트 받으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컨설팅 펌워가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은 거죠. 데스크탑에 이루어지는 RPA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 저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굳이 받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인력 부담에 대한 부분, 개발 기간에 달려 있겠죠. 뭐 구축 기간이 적어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RPA 프로젝트 서버급은 수개월 내지 3개월 내지 4개월 내지 뭐 1년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부담들이 생기겠죠.
데스크탑은 충분히 낮을 겁니다.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바라보는 그림을 해보자는 말씀인 거죠. 소프트오토모티브는 초기 저희가 태생부터 윈오토메이션과 프로세스 로봇이라는 프로덕트를 나눠서 시장에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고객이 어떤 성향이나 혹은 고객의 규모나 큰 고객이라 할지라도 아주 대규모의 그룹사를 할지라도 현재 쓰고 있는 업무 대상 자체가 엑셀이고 SAP고 웹 억세스면 굳이 서브 것보다는 위노트로 한번 RP를 경험해 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은 지금 있는 벤더들 같은 경우조차 많이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가고자 하는 전략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소프트오토모티브는 Y라고 부를 수 있겠죠. 소프트오토모티브는 원래 저희가 시작될 때부터 저희는 두 가지 전략으로 고객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데스크탑 부분이 훨씬 저희가 더 강했고 저희에 대한 고객사 부분 때문에 고객사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보여지죠. 전 세계적으로 고객사가 가장 많은 RPA 벤더 하면 뭐 알고 계시는 AA, UiPath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프트오토모티브입니다. 왜냐하면 윈오토메이션을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웹을 통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한국에 지금 많은 유저들이 윈오토메이션을 쓰고 계시고 트라이얼로 하고 계신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 메시지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유연성 있는 드라이브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국이 그동안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7월에 첫 고객 KB금융그룹입니다. 만들어졌고요. 또 특이하게는 KB금융그룹은 저희가 셀링을 한 것이 아니고 고객이 소프트오토모티브를 찾아서 너희 거를 써볼게 이런 또 특이한 억세스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한국지사는 지난 5월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까지 고객은 한 40여 고객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개인 유저 빼고 금융의 한 30%, 제조 한 30%, 서비스 한 10%, 유통 한 15% 정도 차지하고요. 좀 더 집중을 저는 하고 싶은 분야는 제조, 서비스, 유통 쪽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SMB 고객이 있으시고 훨씬 더 많이 RPA에 대해서 고민하시지만 IT 팀조차 없고 그 팀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조차 없으셔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입하지? 라고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컨설팅 펌들을 부르기에는 부담스러우시고 이런 고객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어떤 저희 고객 그 리스트를 밑에 보여줬고요. 이 고객들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현재 있는 고객 중심으로 조금 더 기술적 강화하고 여기에서 확산해가고 적어도 저 어카운트에서 못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잘못 쓰고 있네 이런 얘기는 정말 저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여기 계신 고객분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노력할게요. 혹시 안 됐으면 그래서 최대한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심으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 대상의 전달 교육들을 저희가 전문 포털을 만든다든지 아까 마리오스가 니콜스가 말씀하신 아카데미 같은 부분들을 강화해서 만들고 있고요. 온라인 전문 기술 포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실 거는 여기 1.5아워가 뭐냐면요. 한번 리퀘스트를 포털로 했을 경우에 저희 내부 규정이에요. 1시간 반 안에 1시간 50분 안에 첫 번째 리퀘스트를 줘라라는 규정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서포터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의 그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56%는 첫 번째 컨택을 했을 때 해결되는 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저희 서포트를 작은 회사가 뭐 저희 세일즈가 한 절반, 뭐 엔지니어가 절반 정도인데 그 절반 되는 엔지니어 R&D 포함한 이 인력들은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털이나 웹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너무 밝아 잘 안 보이시는데 한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저희가 꽤 노력을 했어요. 한 5, 6개월 정도 제가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성우해가지고 현재 보시면 윈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들은 전부 더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하신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용, 그러니까 IT 담당자가 아닌 용도에 따른 코스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아주 기본 코스, RPA를 이해할 수 있는
RPA가 뭐냐, RDA가 뭐냐 이런 질문까지 있어요. 네. 소프트모티브 아카데미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저렇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저희 고객 중에 오늘 오신지 모르겠지만 그 거론을 하겠습니다. KB증권이란 고객이 계신데 거기는 사내 경연대회를 하셔서요. 저희 위노토를 가지고 각자의 담당자들이 각자에 있는 내 프로세스들을 모아서 좋은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면 그게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어워드를 주는 그런 거를 사내 경연대회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인원을 절감하고 싶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AI 수준의 어떤 기대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RPA가 패키지 기능 수준으로 어쨌든 모든 패키지들이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맞춰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쉬운 확산 같은 것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얻은 반응들은 이제 이러한 반응들인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첫 번째 인원 절감, 인원 보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RPA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비용 절감 부분은 저는 충분히 RDA로 가능할 거로 봅니다. 최대한 저는 기존 RPA 10분의 1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거는 실제 저희 고객 케이스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케이스고요. 모든 RPA 프로젝트를 RDA로 다 바꾸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큰 기업조차 혹은 현재 서버급의 RPA 저희 프로덕트 포함해서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조차도 일반 유저들, 일반 개인들 또는 그 유저 담당자들이 쓰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모으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하고 계세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밑에 있는 경영팀, 회계팀 또는 세일즈팀, 관리팀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내가 모으고 싶을 때 위노토가 아주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가격에 RPA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AI 수준의 기대 부분은 물론 별개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전문 AI 파트너들과 연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지 솔루션들하고 또는 한국에 있는 AI 전문 업체들, 뭐 OCR 관련된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업체들과 전부 연계를 시켜서 협력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를 강화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도 캡처 페스트라고 하는 글로벌 업체들도 계속 저희가 연동을 해서 위노토에 또 붙여놨고요. 계속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패키지 우선에 대한 부분들은 수행사의 경험에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의 파트너군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리테일을 하시는 분한테 제조했던 그 개발사를 갖다 주면 용어가 틀리겠죠. BOM이라는 용어, 뭐 MES라는 용어를 저쪽 금융하던 세일즈 개발사 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지금 파트너를 개발하고 또 만드는 부분의 기준을 전문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BIT 담당자의 어려운 부분은 항상 과제입니다. 저희도 과제이고 윈오토메이션이 아무리 쉽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쉽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진입장벽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거에 대한 교육 계속 추가가 돼야 될 것이고요. 쉬운 교육. 그래서 저희가 더빙으로 하나 만들어놨고 내년도 되면 아직은 어나운스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글화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뭐 1인 1보시라는 얘기를 사실 모든 밴더 다 합니다. 그러면 1인 1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막상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시겠지만 가장 1인 1보에서 가까이 가 있는 밴더는 소프트모티브입니다. 윈오토메이션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런 유저들 환경 내에서 가장 적절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윈오토메이션의 저 환경들을 조금 더 쉽게 더 만든다면 아마 확산은 조금 더 저희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